대장동 개발비리 혐의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검사들은 어젯밤 늦게까지 법원에 대기했습니다. 지난달 31일 1심 재판에서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지만 베이맥스 산정이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된 특경법 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항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시 아닌 어제 자정까지 수뇌부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팀과 공판팀은 선고 사흘 뒤인 지난 3일 항소를 결정했고 어제 낮 2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으로부터 결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대검찰청이 불허 결정을 내렸고 중앙지검의 결재도 번복된 걸로 S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어제 오후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 보류를 지시받고 자정이 임박해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받았다고 반발했습니다.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항소 무산 경위를 시간대별로 상세히 밝히면서 검찰 수뇌부가 결정을 번복한 이유는 물론 법무부가 항소를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결정을 번복했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퇴 하루 만인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장동 업자들은 선고 직후 바로 항소했지만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검찰은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해 추징금 7,800억여 원을 청구했는데 1심은 473억 원만 받아들여 항소심에서 나머지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대장동 1심 결과에 검찰이 항소할 거란 법조계 전망은 지배적이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서 공소 사실 일부가 무죄 선고됐고 피해 금액 또한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뇌부도 1심 선고 뒤 항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고 법리적 구조가 비슷한 다른 사건에서 업무상 배임액과 뇌물을 함께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이 항소 여부에 관여하거나 지휘권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며 법무부 검토 의견을 대검찰청이 수용해 현명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압 의혹을 부인하면서 검찰 수뇌부가 알아서 결정한 거란 취지인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어제와 오늘 내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까지 표명한 상태입니다.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논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항소심에서 뇌물죄 적용을 다투기 어려워졌고 주로 업무상 배임죄를 다투게 됐는데 국회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면 배임 혐의가 자연스럽게 면소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이례적인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도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연관이 있는 만큼 정치적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1심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이틀 만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 대행은 검찰 내부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에 대해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사의를 표명한 정 지검장에 대해선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지검장은 노 대행 입장 발표 직후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노 대행은 정 지검장과의 협의에 의한 판단이라고 밝혔지만 정 지검장은 의견이 달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한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일부 무죄가 선고돼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있었느냐며 검찰과 진실은 죽었다고 했고, 한 초임 검사는 국민에 대한 배임적 행위를 한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팀도 민간업자 김만배 씨는 구형의 10분의 1도 안 되는 428억 원의 추징액이 선고됐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등 2심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행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항소 포기 이유와 번복 경위는 밝히지 않아 검찰 일선의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량이 낮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된 만큼 검찰은 당연히 항소했어야 한다며 항소 포기는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검찰 수뇌부가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던 대장동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 비리자금 7,800억 원의 국고 환수가 불가능해졌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특수수사의 높은 무죄율,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의 비판을 고려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검찰의 항소 포기를 옹호했습니다.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입니다. 항명 가담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법무부에 즉각적인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하자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을 규명하겠다고,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을 밝히겠다고 둘 다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건데 합의점이 찾아질지 주목됩니다. SBS 손향원입니다.